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현재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학교에 배정된 교육부의 종합형 고등학교에 대한 일반고 전환, 체제 전환 지원금을 한 푼도 학교에 교부해 주지 않고 자기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재임을 위해서 무상급식 등 다른 분야로 몽땅 썼습니다. 단지 5억 3천만 원 정도만, 5억 3천만 원 정도만 경기도 교육청 자체 종합형고 체제전환 관련 분야에 썼을 뿐 거진 99.9%를 목적 외로 집행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목적의 집행,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 소장이 각종 여러 가지로 아파트 관리하는 항목을 정해가지고 아파트 주민이 낸 자금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데 쓰는 것은 지난번 판례에서 횡령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횡령으로. 그러면 이 교육부 장관도 횡령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북부지검에 고발하니까 어떻게 답이 왔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 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건 진정서를 검토하였으나 형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가 없다. 그래서 공람종이라 하다가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학교에 나갈 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무상급식이라든지 다른 데 썼기 때문에 학교의 권리 행사가 방해가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그 학교 전체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이런 식으로 공람 처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게 아까 말한 그 국정원의 전략기획 그분은 단돈 1원도 쓴 것도 없이 그 국가 심리적 업무에 한 그걸 가지고 잡아 넣지 않습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리고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도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했거든요. 아니, 성주 사드 배치장에 주민들이 군인들이 실어 나르는 여러 가지 사드 배치했다는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발전기 돌리는 기름을 공급 못하게 해가지고 헬기로 실어 나르게 하고 그런 걸 가만히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눈치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경찰청장 정도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런데 백남기 그 사람 시체 부검도 종로경찰서장이 하는 척 하면 하고 두 번째 가서 유족이 반대한다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니까 외인사다 그래가지고 유족한테 사과한다 그러고 몇십 년 전에 일어난 박종철 군 죽은 데까지도 사과하고 그래 제가 그때 그랬지요. 만약에 일제시대로 돌아가면 또 일본놈한테 또 아부할 거고 인민군 내려오면 이철성 청장은 또 인민군한테 또 서울경찰청장에 해먹어야 되니까 또 아부할 것이고 아주 영혼이 없는 고문이에요. 그래 문재인 대통령은 영혼 없는 고문 지금 잘 써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아치우려고 보니까 잘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백남기 유족들한테 사과하고 그걸 보고 내가 이것은 전 경찰에 대한 모독에 대해서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했거든요.
고발하니까 그것도 오늘 답변도 희한합니다. 국가 기능을 저해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이를 벌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이를 벌하려 하는 데 있는 것이 직무유기인데, 이 건 진정서를 검토하였으나 형사처벌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 해서 또 공람처리 됐어요. 아니, 도로를 불법 점거해가지고 정상적인 사거 배치장에 들어가는 물자를 못 들어가게 하고 군인을 검문 검색하고 이게 국가 기능을 제해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또 수사 발표하기도 전에 경찰 병랑이 사망 책임을 전부 다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철성 경찰청장은 허대는 멀쩡한 사람이 아주 요시라 같이 간신배입니다. 간신배. 그래 제가 지금 이철성 청장은 내가 불쌍해서 가족들한테 뭐 벌어먹기 위해서 저는 간신을 부리는 모양인데, 아부를 하는 모양인데, 그분은 놔놓고 김상건 교육부 장관은 제가 재고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부에 내려온 공문에 하면은 그 돈은 교육감 마음대로 쓰라는 돈이 아니고 학교가 종합평가가 상가와 인문과가 있으니까 일반고로 전환해가지고 정상적인 학교를 만들으라고 교육부가 학급 수에 따라서 10억, 20억, 30억 원을 보통 교부금으로 교부해가지고 학교장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필수로 해가지고 계획서를 내가지고 그리 다양한 용도로 집행하라고 내려온 공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그 종합평고가 특성화고로 다시 거점 특성화고가 되면은 그 50억을 줘가지고 그 폐교되는 학교는 20억 주고 거점 되는 학교는 50억을 준다고 이 다 지침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이 지침 무시해버리고, 내가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가 말씀드린 학교와 거기에 그 당시 학부모 학생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절대로 그 당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 자금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환경개선 사업비에 집행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학생 수업에 필요한데 이 예산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3개고 30억, 양곡고 20억, 여주 제1고와 진이고와 양서고와 기원고는 그 일반고 전환 신청했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거기는 돈이 안 나갑니다. 여강고 10억, 태광고 30억, 지평고 10억, 점동고 10억, 가평고 30억, 고양여고 10억, 보영여고 30억, 파주고 20억, 화성고 30억, 여주여고 20억. 이 돈을 갖다가 한 푼도 안 준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이장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고, 저도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나온 자료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한 푼도 안 썼답니다. 바로 그 담당 장학사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지금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06년, 2008년에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국가보안법을 2005년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의 평화를 위한 선언에 가서 완전 철폐해야 된댔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기해야 지금처럼 좌파운동을 마음대로 하거든요. 한미 FTA 체결을 한미 FTA 막지 못한다면 우리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 한미 FTA 긍정적 효과는 미약한 반면 부정적 파괴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2006년 7월 기자회견. 사회주의 발상. 자본주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사회주의적 대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2007년, 2008년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시절에 한 것임이 2017년 6월 29일 조선일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 이 주한미군 철수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노동당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6월 29일 날 목요일 날 또 김상훈 후보자의 전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이 전민교협 공동의장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에 참석해가지고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 선포식에. 통일 문제에 대한민국의 개입을 막고 우리 민족은 곧바로 통일로 나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지금 솔직히 못된 짓만 가려가지고 안 하는 게 없어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수십 편을 남의 것을 갖다가 표절해가지고 그래 하고는 또 변명이 아주 유창합니다. 내가 그 당시는 그래 했기 때문에 나 그 잘못 없다라고 완전히 배짱 부린 사람입니다. 또 12년간 출판사 대표로 있으면서 32만 9,640원을 세금을 체납했어요. 고용보험료를 체납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랍니다. 자기는 월급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통지서가 자기에게 배달되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고 완전히 생떼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논문 표절도 하는 사람이 경기도 교육감 때는 학교 나갈 돈 360억 원을 자기 마음대로, 제가 알기로는 무상급식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직원은 지금 어디 쓴 거 모르겠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가 보다 못해가지고 120억 원은 그 다음에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 되면은 학교에 줄 돈을 갖다가 삭감당했으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본 겁니까? 학교에 주고 말 돈을 안 줘가지고 전체 예산에 삭감된 거는 경기도 교육청 전체에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런 일반인도 상식도 아닌 이런 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 학생들의 국가 간 확립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바로 국정교과서를 폐기시키고 정상적인 교과서를 만드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아무 당이 들어가지도 않고 정상적인 공무원들을 국정교과서 진상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제같이 일하던 직원을 옆에 직원이 동료를 검찰에 고발하고 지난번 제가 방송했던 따발총만 안 들었지 인민군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지금 자기가 그 완전 좌파 그 간부들을 서울에 성신여대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학교를 좀 탈취하고 있어요. 탈취를. 그게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조선일보 신문이니까 이런 게 나는 겁니다. 지금 대학을 탈취하고 죄 없는 대통령은 검찰과 좌파 언론이 합치해가지고 완전히 왕권을 찬탈을 하고 제일 중요한 국정원과 교육부는 따발총 들고 지금 순순히 일하는 사람들을 감방으로 내몰고 제가 교육만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와 교육이 너무나 상관관계가 있고 아무 초중고 선생 한 번 안 한 사람이 대학교에 이래 못된 짓만 한 사람이 경기도 교육감 한 번 해먹고 두 번 해먹으려고 교육부가 일반고 전환 지원금을 예산으로 확보해 준 것은 학교 교장의 의견 수립이 필수라고 이 공문에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학교는 깜깜철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무상급식으로 선거를 위한 자금으로 쓰고 또 그 다음번에 교육감 되었어요. 그럼 경기도 교육청에 관여 있는 학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적폐를 갖다가 내가 국회에다 대고 자유한국당에서 갖다 주어도 지난번 청문회 때 말 한 번 하지 않고 계속 이 논문 표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홍준표 대표 그날 그 대표 뽑는 날과 겹쳐가지고 이틀째 하는 날 몽땅 가고 이 양반은 홀랑 통과시킨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관도 없고 이 교육부 장관이 이마만 것이 다 신문에 보도되었는데도 보이콧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국정역사교과서가 대통령 말 한마디로 폐기되는데 교육문화 관광위원회 직원 국회의원 어느 누가 똑바르게 제동을 걸었습니까? 전희경 의원 혼자 내세워가자 그러는데 전희경 의원도 비례대표 될 적에 교육 역사교과서 때문에 간 사람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희경 의원은 다른 거 다 하나더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진행상을 점검해가지고 전임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놓도록 자기가 그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 몇 마디 하니까 우파 홍준표 따라다니는 우파 유튜브 방송에서는 전희경 의원이 뭐라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교육이 지금 쓰러지는 것을 뻔히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그게 교육분과위원회 국정역사교과서 짠다라크라고 해가지고 간 명분이 있습니까 그게?
국정역사교과서가 회의적으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교과서하고 다른 검정교과서하고 같이 혼용하도록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학교 교장이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그 국정교과서 법 자체를 갖다가 법사위원회까지 올려가지고 본회까지 가가지고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부가 손들은 겁니다. 저는 전혜경 의원이 아무리 다른 걸 열심히 하더라도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제동을 걸어가지고 자편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혼용될 수 있도록만이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보면은 저는 제가 뭐 조원진 의원 아직 말 한마디 한 것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진정방송에서 방송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국회의원 다 백몇 명 다 보태봐야 조원진 의원 같은 사람 하고 또 그 자유한국당 한두 명이 더 있겠지요. 뭐 그 김진태 의원 지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던데 전부 다 똥배지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거도 제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쟁이 터지면은 총을 만약에 준다면은 제일 먼저 누굴 쏘아죽인다고 보십니까? 총을 들고 국회 가서 국회의원 다 쏘아 죽이겠답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분개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는 아무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사드 배치 안 한다고 그거 지지한다 그러고 또 임시 배치한다 그러면 또 그거 지지한다 그러고 또 홍준표 대표는 그 중요한 시기에 추미애 대표하고 사시 연수 동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경북여고 출신인데 아주 얼굴도 예쁘고 참 통통하게 예뻤다고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지켜보겠다고 지금 나라가 연말 가기 전에 지금 쓰러지는 판인데 연말까지 가겠다고 그것도 기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이라는 것은 불러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 누명 쓴 것을 벗겨주는 임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당의 사활을 걸고 누명을 벗기고 증거를 찾고 해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서 탁 까발렸으면 그게 국민들의 성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배신자들은 가시하고 모른 척 해버리고 또 채모 의원은 반대표도 찍지도 않고 지역 유권자들 눈치 보이는 게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제가 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또 왜 이 국회의원들과 연결되느냐 하면은 교육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곤 같은 좌파가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완전 종북주의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그대로 통과시키고 또 공무원 예산 그거 올려놓은 게 또 자유한국당에서 또 도장 다 찍고 통과시키고 일시에 많은 공무원을 뽑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그 교원 임용권과 마찬가지로 왕창 뽑아놓으면 다음에 졸업한 학생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임용된 사람이 내년에 다 죽고 없으면 자리가 생기는데 한번 들어가면은 정년까지 가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나옵니까? 그리고 기간제 교사 불쌍합니다.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기간제 교사들은요 이사장의 노예입니다. 노예.
정식으로 임용해 줄 듯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예처럼 부리먹거든요. 참 시험을 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때문에 참 어렵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은 아주 잘못된 이사장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현직에 있어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나마 옛날 같은 경우는 3년만 하면 그 학교에 더 못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호봉이 올라갈 수 있고 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잘하는 이사장님은 일반 공립학교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몇몇 이사장님들은 기간제 교사를 자기 호두머니 동년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상곤 이 교육부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그 무능과 전혀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그야말로 벌레 같은 사람들만 앉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총을 준다면 바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부터 쏘아 죽이겠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조작 허위로 지금 아주 불법 감금되어 있는데 이 차제에 간신배 드러났고 국가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언론들도 드러났습니다. 그 언론의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정상적인 정당성 없는데 따라다니면서 하는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에 어찌했든 간에 어차피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사상적으로 국가관이나 여러가지 정당하지 않은 정당한 그러한 사항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어석수 따라가지고 또 그 사람들 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 숫자 또 나와가지고 제가 말하는 그 윤상현이 같은 사람들 뭐 지역에서 뭐 많이 뭐 활동을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해서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참신한 정치 아무도 안 하는 사람도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유여희 의원을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은 뭐 이쪽 저쪽에서 많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와가지고 들어보는 것이지 자기 어떤 그 뭐 돋보이게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평소 그 정규제 방송에서 법 방송하는 거 들어보면은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 때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제가 그 순수한 대통령을 일반 사람 말하는 뭐 무죄수반 그것이 아니고요. 불법 찬탈로 박근혜 대통령도 소통도 안 하고 장관들 대면 안 하고 잘못한 거 많아요. 그래도 탄핵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느 임금도 공과가 있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치성 하나만큼은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국정교과서 추진했고요. 통진당 해산시켰고요. 한미동맹 국권이 했고요. 그 세 가지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만 한 사람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은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오시고 그것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지휘부에서는 아까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구사대도 만들고
인해 방백을 쳐서 저 뭐 5.18 뭐 몇 달째 헬기 쏘았니 뭐 어쨌니 아주 자기들 요만한 것만 있으면 몇 달씩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조사한다는 거는 전부 국가 좀들이거든요. 저는 월남 갔다 왔어요. 나라가 시기면 목숨도 내놓고 갔다 왔습니다. 저희 형도 고액기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국 국민들은 집권과 같은 것을 눈으로 보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도 어렵겠지만은 다양하게,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이 애국심을 조선일보에서는 그야말로 일제시민지 때 폐간됐을 때도 바른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좀 각성시켜가지고 대학생, 특히 육군, 지식인, 지금 지식인들 전부 다 입 닫고 꼼짝 안 하는데 그나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은 지금 그래도 현 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 천만다행입니다만은 이제 앉아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이제는 저 종북 좌파들은 내년 지방선거가 되기 전에 다 끄집어 내리고 전국을 보수가 다시 되찾는 복원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